아투가 그들이 세계의 지배자, 파괴의 군주, 시대의 탁토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항상 탁토 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경고했지. 이 말에 몰타르는 엄청 놀랐어. 아투는 자신이 탁토 왕보다 낮은 신분이지만 말을 할 때는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소개했어. 몰타르는 자기 민족 영혼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약속했어. 탁토는 일이 잘 풀리는 걸 보고 안도했어. 아투는 그들이 음식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어. 대부분 음식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서 가야와 몰타르는 놀랐지. 몰타르는 그 은혜를 탁토 왕자에게 어떻게 갚을지 물었어. 하지만 아투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그런 걸 할 능력도 없고 왕을 기쁘게 할 제안도 못할 거라 의심했어. 몰타르는 말하려야 했지만 아투가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녀는 이 상황이 망설이는 것 같다고 보고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 몰타르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어. 탁토는 상황이 나쁘다고 느끼고 아투에게 협상을 맡기라고 했어. 탁토가 원하는 걸 모두 속삭였는데 아투는 협상을 정말 못한다며 화났어. 그녀는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귀찮게 할까봐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탁토는 상호 이익 관계를 원한다고 확신했고 이 말에 아투는 놀랐어. 탁토는 공짜로 돕기보다 그들이 만족할 대가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제안했고 그래야 더 안심할 거라 했어. 아투는 요정들에게 탁토가 전에 보여준 관대함의 대가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어. 몰타르는 그에게 그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토는 몰타르가 악에 서서 속임수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투는 엘프들이 왕을 어둠의 괴물로 본다는 걸 이해했지만 엘프들은 그걸 부인했다. 그러다 아투는 교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탁토에게 돌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숲학 세상에 그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몰타르는 이에 동의하며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투는 그들에게 숲을 떠나 약속을 지키라고 부탁했고 이 말을 들은 가이아는 떨었다. 탁토는 가이아의 행동이 몰타르보다 훨씬 다루기 쉬울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몰타르는 그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건 왕 옆 숲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투는 그것이 금지된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부족의 생명을 지키려면 방금 일어난 일을 절대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이 말에 가이아는 분노했다. 몰타르는 그를 진정시키고 왕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몰타르는 탁토가 방문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떠났다. 탁토는 자신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대처버린 게 맞는지 고민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들의 파멸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고 상황을 뒤집을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며 왜 자신을 따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말에 그들은 놀랐고 아투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잠시 왕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화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다. 탁토는 망명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며 엘프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게임처럼 일이 풀리길 기대한다면 그들도 자신들처럼 악한 존재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투는 악성향을 가진 집단이 마유나구라의 휴머노이드 주시민들과 크게 다름에도 공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도 그들 사이에 충돌 위험은 있었다. 탁토는 위험을 예상했지만 휴머노이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과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투는 그들의 외모가 정신적으로 불쾌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확인했다. 그래서 탁토는 그들이 궁합이 맞고 이 정보가 전해지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자 아투는 엘프들에게 탁토가 곧 이곳에 국가를 세울 계획이라며 시민이 되고 싶으면 보호를 약속한다고 전했다. 몰타르는 그들이 탁토의 추종자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 아투는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존재가 될 것이며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 의견을 묻는다면 상황은 그들 편이 더 즐거울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숲 탐험을 계속했다. 이토는 탁토에게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탁토는 괜찮았다. 이토는 엘프들이 탁토를 따를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누구라도 인간으로 변하는 걸 많이 고민할 거라 했다. 하지만 에도는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에도는 그에게 그들의 캠프가 가까이 있으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엘프 시야에 가까워지자 몰타르는 그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다. 한 엘프가 그를 쳐다보자 몰타르는 경고하며 탁토가 왕좌에 앉을 때까지는 누구도 직접 쳐다보면 안 된다고 가이에게 말했다. 이토는 탁토에게 모든 엘프가 모였고 그들의 새나라 마이누고라 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알렸다. 이토는 탁토에게 이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탁토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마이누고라 건국을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에토는 그들에게 이제 마이누고라 시민이며 탁토 왕의 영역에서 행복과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아는 그게 다인지 의문을 가졌고 그들이 악해진다고 했는데도 그랬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불타고 박해받고 상처 입은 이들에 대한 깊은 증오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에밀리도 느꼈지만 가이아의 분노가 더 커졌다. 탁토가 그에게 다가가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지아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엘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탁토를 환영했지. 나중에 탁토는 자신이 대륙에서 불리한 위치에 시작하게 되어 꼼짝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몹시 화가 나서 지도를 이택에 보여줬어. 마을 주변에 2개의 큰 나라가 있다고 말했지. 하나는 퀄리아 왕국이었어. 에토네은 그들이 아를로스의 백성이며 선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줬어. 다른 하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나넬프 왕국으로 역시 선의 편이었어. 탁토는 이 2 큰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알게 되면 군사력이 약한 자신들의 나라를 바로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모두 깊은 불안을 느꼈지. 하지만 탁토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보통 마이나고라는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거든. 이토는 그게 반인반수 시민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했지. 하지만 다행히도 높은 출산율과 꾸준한 행복도가 있었어. 탁토는 엘프들이 이 악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 이토가 이해하고 나서 각 세계 상황을 보고하러 온 엘프들의 소리를 들었어. 지아는 탁토에게 조수인 에밀리를 데려왔다고 했어. 그녀는 신하와 다른 나라에 대해 똑똑하고 박식했거든. 그녀가 쓸모 있을 거라 생각했지. 이토는 왕이 그들의 헌신에 만족해 마이나고라를 관리하는 주요 직책에 임명할 거라고 전했어. 이것은 탁토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어. 몰타르는 국정 업무를 맡았고 마법을 쓸 수 있어 큰 기대를 받았지. 몰타르는 바로 수락했어. 지아는 전사대장으로 계속 마이나고라 병력을 지휘하며 병사를 모집할 거야. 지아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적을 죽여 땅에 널브러뜨릴 준비가 됐지. 이건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기에 탁토를 겁먹게 했어. 이토는 왕이 평화를 선호한다며 항상 그걸 잊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왜 파멸의 왕이 평화로울지 의아해했지. 이토는 그들에게 집을 짓는 임무를 맡았으니 힘을 잘 회복하라고 부탁했어. 몰타르는 자신이 지아보다 더 쓸모 있을 거라며 감사했고 지아는 오히려 짜증났어. 지아는 자기 힘만 신경 썼거든. 지아는 왕에게 자신이 몰타르보다 더 활기차고 쉴 필요 없다며 맞섰지. 에밀리도 열심히 일할 거지만 이토가 보기에 그들은 일중독자라 당분간은 자원 수집에 집중하자고 탁토에게 부탁했어. 탁토가 지형 개선을 제안했고 에토는 그들도 그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몰타르에게 숲을 해치지 않고 나무를 채집할 수 있냐고 물었지. 몰타르는 숲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임무를 받아들였어. 거대한 나무로 건축할 계획이라면 왕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확신했지. 이토는 이 지점에 대해 큰 희망을 느꼈고 파멸의 왕이 숲을 파괴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지아는 또 놀랐어. 탁토는 그들에게 행운을 빌고 숲을 다시 심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했어. 엘프들은 감탄했지. 지아가 다시 심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이토는 그가 숲 재조림의 의미를 모른다니 놀랐고 몰타르와 에밀리에게 물었지만 둘 다 몰랐어. 탁토는 이 세계 사람들이 마법 기술로 요새를 짓는 법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 이토는 몰타르에게 마법과 6 주요 원소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어. 몰타르는 기본 마법 개념으로 4가지 주요 원소만 알고 있었지. 에밀리는 어느 나라에서도 군사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여기서 탁토는 그들이 마법 기술에서 크게 뒤처졌다는 걸 깨달았지. 몰타르는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빈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토는 발전하면 다른 나라를 뛰어넘을 기회가 있다고 믿었어. 그녀는 재조림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행위라고 설명했지. 에밀리는 그들의 마법 중 어느 것도 나무 성장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 몰타르는 나무가 자라고 베기까지 오래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이토는 제조림을 4가지 주요 원소를 이용해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로 봤어. 이 지혜는 위대한 왕 탁토에게서 나왔고 모두를 놀라게 했지. 타크토 뒤에서 이토는 심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의 왕이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하며 이 축복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냐고 물었다. 에밀리는 전에 받은 사과가 왕이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이토가 그걸 확인해줬지만 에밀리는 그가 기름 포도를 더 좋아했다. 그녀는 포대도 감탄했고 씨앗을 찾아 심은 뒤 성장하는 걸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에토와 타크토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에토는 에밀리에게 이미 싹이 튼 포도 씨앗을 정말 심었냐고 물었다. 타크토는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궁금해했다. 전에 만든 맛있는 음식은 현대 세계에서 온 것이었고, 즉 게임에 아직 없는 것들을 긴급 생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긴급 생산을 하자 화약, 필수 금속, 심지어 기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마력 소모가 필요해서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기뻤지만 에밀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다. 에토네은 걱정하지 말라고 잘했다고 그녀를 다독였다. 내 나라 나고라는 2번째 국가 특성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의 2 왕국 중 하나로 이동했다. 그곳의 공주는 피아노를 치며 숲이 저주받았다고 경고했고 다가오는 세계의 징조가 거기서 왔다고 말했다. 그때 추기경이 와서 북쪽 구역에 괴물이 나타나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여왕은 이걸 무시할 수 없다며 이동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숲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엘프들로 이동했다. 2020년 1월 니사야마, 밤중에 숲 한가운데서 달리는 소년이 보인다. 갑자기 그가 넘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히카루라고 부르며 다른 목소리가 찾았냐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소년은 땅에서 일어나 손에 손전등을 들고 길을 계속 간다. 다시 히카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소용없다는 말도 들린다. 다른 목소리가 여기서 수색 못하니 돌아가자고 말한다. 한편 소년은 어두운 비 내리는 숲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 달리고 있다. 누군가 부상당해 요시키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인다. 그 후 땅에 놓인 배낭과 소년이 히카루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그게 그냥 나무통인 걸 보고 절망하며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그 뒤 고통스러운 눈이 보이고 위대한 오노키님,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년이 온 힘을 다해 히카루라고 외친다. 갑자기 부상당한 소년이 땅에 누워 도움을 청하며 손을 뻗는다. 그리고 2020년 7월 쿠바타시 마을의 밝은 아침으로 전환된다.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며 날씨가 좋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소년이 여기서는 이게 다라며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여기에 오타가 왜 있냐고 말한다. 2 친구가 같이 앉아있고 한 명이 저주받은 하라씨가 그들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헤매게 한다고 불평한다. 다른 친구가 히카루한테 너 말투 좀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노란머리 소년이 히카루라는 게 확실해진다. 히카루가 친구에게 맞다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다. 친구가 그 산에서 일주일 동안 히카루를 잃어버렸다며 상기시키지만 히카루는 기억하지 못한다. 친구는 반년이 지났는데도 히카루가 기억 못하는 걸 보고 놀란다. 히카루가 왜 계속 그 질문들로 귀찮게 하냐고 친구에게 묻는다. 친구는 그날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 답한다. 히카루가 외롭진 않았냐고 묻자 친구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히카루는 거짓말쟁이라며 분명 울면서 히카루 나 혼자 두지 마 라고 했을 거라고 한다. 친구가 머리에 손을 얹는다. 히카루가 그 순간 짜증나서 친구를 보며 작다고 괴롭힌다며 몰아붙인다. 둘이 학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는 게 드러나고 친구가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히카루가 농담으로 나한테 고백할 거야? 라고 말한다. 친구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요즘 계속 머릿속을 차지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 그가 말하는 동안 그곳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 볼 수 있어. 히카루의 친구가 계속 말하길 너 히카루 아니지. 히카루는 친구 말에 놀라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흉내낸 줄 알았다고 해. 그리고 갑자기 얼굴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 친구는 이 광경에 깜짝 놀라서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 히카루가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이상한 게 그의 얼굴에 있는데도
안 들키게 꼭 안아주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 그리고 인간으로 사는 게 정말 즐겁다고 말하지. 이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설명하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래. 친구는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히카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이걸 바꿀 방법은 없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시간이 좀 흐른 뒤 누군가가 묻길 키보가야마 고등학교 졸업 후 뭘 할 거냐고. 그리고 히카루가 나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줘. 히카루는 졸업 후 뭘 할지 모른다고 대답해. 그리고 할아버지 농장을 이어받을 거라고 덧붙여. 그리고 말을 건 사람을 바라보며 요시키는 어때? 라고 물어. 친구 이름이 요시키임이 드러나 요시키도 고등학교 졸업 후 뭘 할지 모른다고 말해. 히카루가 너 똑똑하니까 마을을 떠나 도쿄에서 대학 가야 한다고 말해. 농담 반으로 나 떠나고 싶지 않지 라고 말하지. 히카루가 마을 껐다가 요시키에게 말하길. 도쿄에서 여자친구 생겨도 절대 요시키 집 떠나지 않을 거라서 요시키가 데려오지 말라고 해. 요시키가 여자친구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들려. 히카루가 그 얘기할 때 항상 찡그린다고 말해. 그리고 쉽게 여자친구 만들 거라고 확신시켜줘. 그 뒤 히카루가 걷고 있을 때 요시키가 손을 얹으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 요시키가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어. 히카루는 산에 갈 거라고 대답해. 요시키가 왜 산이냐고 물어. 히카루가 비밀이라고 말해. 그리고 요시키가 갑자기 방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보여. 누군가가 요시키 일어나? 아침 준비됐다고 말하는 게 들려. 그 사이 요시키는 그게 그냥 꿈이었다고, 마지막 생의 날에 대한 꿈이었다고 스스로 설득해. 마지막에 본 게 헤라씨 흉내내는 모습이었다고 계속 말해.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여. 누군가가 아침 됐다고 부르는 게 들려. 요시키가 계단 내려가서 두 여자를 보는 장면. 여자 중 하나가 요시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왜 밤새 깨어 있었냐고 물어. 그리고 요시키가 누군가와 아침 식사하는 장면 보여. 그리고 날씨 뉴스가 나와. 올해 여름이 매우 뜨거울 거란 걸 알 수 있어. 누군가가 카오루에 대해 물어. 아직 자고 있냐고. 그녀가 자고 있는 모습 보여. 다시 요시키가 휴대폰을 보는 장면으로 돌아가. 여성 목소리가 히카루가 도착했다고 말하는 게 들려. 요시키가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히카루가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요시키가 히카루를 바라보고 집을 나서며 지금 당장 떠나라고 요구해. 안 그러면 늦는다고. 히카루가 동의하며 하라 교수님한테 혼나기 싫다고 해. 요시키와 히카루가 길을 걷는 모습 보여. 히카루가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얘기하며 우적우적 먹는다고 말해. 그걸 들으며 요시키가 혼잣말로 히카루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없는 것보단 낫다고? 그리고 타나카라는 사람이 햄스터가 든 가방을 들고 건물 방문을 두드리는 장면 보여. 그리고 키보가야마 고등학교에서 그의 회사가 그를 보내왔다는 장면. 다음 장면에선 학생들이 노래교 연습하는 모습 보여. 그리고 요시키도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의 옆에는 노래하는 그를 놀리는 동료가 서 있었다. 그리고 요시키는 놀란 표정으로 히카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타나카라는 인물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 뒤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며 그가 뭔가 수상한 게 있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방 안에 한 곳을 바라보며 그래, 저기에 있어 라고 말한다. 그때 우리는 타나카가 방을 수색하는 동안 학생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갑자기 방벽에 이상한 생물의 얼굴이 나타나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타나카가 방 안에 어떤 장소를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장소를 부수고 들어간 타나카를 본다. 그리고 요시키와 히카루의 동료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피곤하다고 투덜대고 왜 여러 활동 중에 노래 파티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요시키는 그에게 작년 문화제가 취소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히카루가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요시키가 넌 노래 안 했잖아. 그냥 종이만 쳐다봤잖아. 라고 말한다. 히카루가 가사 뜻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설명한다. 그때 두 소녀가 그들 뒤에서 나타나 어디 가냐고 묻는다. 그리고 과학 수업은 없지만 교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영화를 볼 거라고 한다. 여기서 히카루가 신이 난다. 그때 타나카가 전화 통화 중이며 이 일과 관련된 원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통화 중인 사람이 실망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타나카가 수색이 연구했으면 회사도 뭔가 배웠을 텐데 아직도 이게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리고 통화 상대인 여자가 황폐한 곳에 서서 우리 회사 욕하지 마. 누군가 관리자한테 알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 그래서 타나카는 걱정 말라며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방으로 가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찾기 쉽지 않겠다. 라고 혼잣말한다. 우리는 교실에서 영화를 보는 학생들을 본다. 요시키는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영화를 보며 우는 히카루를 바라본다. 요시키가 왜 우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이 영화를 5번 봤다고 설명한다. 히카루가 알고 있고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처음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 후 히카루가 요시키와 함께 서서 열쇠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다. 요시키가 가방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한다. 그 순간 한 소녀가 친구에게 집에서 연습하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가방에서 열쇠를 찾고 있고 두 소녀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다. 결국 히카루가 열쇠를 찾는다. 우리는 연주를 준비하는 학생 무리를 본다.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가자고 말한다. 학생들이 연주를 시작하고 학교와 하학 학생들 교실 장면이 나온다. 히카루와 요시키가 걸으며 이야기하고 야구하는 선수들과 배구하는 사람들을 본다. 우리는 히카루와 요시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다루마거리 상점과 표지판이 보인다. 히카루와 요시키가 마스터 X 마스터 포스터를 보고 히카루가 미소 짓는다. 그 다음 히카루가 음식을 들고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요시키를 보며 우리 예전에 가끔 이거 먹었었지라고 말한다. 요시키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히카루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진짜 맛있다고 외친다. 요시키가 목소리 좀 낮추라고 조언한다. 요시키가 맛은 기억나는데 왜 새롭게 느껴져라고 궁금해한다. 히카루가 그 순간 기억은 할 수 있지만 경험은 못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에 살아있지 않았고 지금이 인간으로서 첫 경험이라고 말한다. 요시키가 그럼 유령이야 라고 묻는다. 히카루가 모르겠어 라고 답한다. 그 후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사나운 짐승이야 라고 계속 말한다. 그러자 고양이가 다가오고 이름이 민즈라는 걸 알게 돼. 요시키가 설명하기를 이 고양이는 정육점 주인이 계속 고기를 줘서 몸집이 커졌대. 히카루가 고양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히카루를 무서워해서 도망가. 히카루는 고양이가 빨리 도망가서 기뻐해. 요시키는 슬픔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걸 바라봐.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마을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봐. 히카루는 같이 가줄 거냐고 묻지. 요시키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히카루가 놀라? 요시키는 이게 친절이 아니라 모두에게 특히 자신에게 관대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 히카루는 요시키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지만 항상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걸 알아차려. 그 후 식당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돼. 그녀가 음식을 주문해. 그런데 히카루가 그녀 뒤로 지나가자. 여자가 깜짝 놀라며 자전거 타는 히카루를 쳐다봐. 두 친구가 물 위 다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히카루가 자전거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발견해. 요시키가 빨간 여름 잠자리는 빨간 가을 잠자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히카루가 둘의 차이를 물어봐. 하지만 요시키는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 빨간 가을 잠자리와 여름 잠자리는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잠자리라고 말해. 히카루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널 에밀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요시키는 히카루와 헤어지며 저게 히카루인 것 같지만 히카루가 아닌 게 뭔지 궁금해해. 히카루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요시키는 혼잣말로 미친 짓이라며 자기가 그 상황에 휘말려서 엄청 무섭다고 말해. 왜 그런지 이해 못하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아 해. 하지만 가짜 히카루라도 그가 곁에 있길 원한다고 말해. 그 사이 히카루가 마스터 X 마스터 읽는 걸 끝내고 싶다고 말해. 요시키가 그를 보고 동의해. 거미줄을 보며 얼마나 읽었나 궁금해해? 히카루에게서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걸 알게 돼. 집에서 읽을 수 있지만 3부는 없다고 알려줘. 히카루가 요시키에게 왜 일부를 11권이나 갖고 있냐고 묻지. 그때 한 할머니가 둘 앞에 서서 소리 지르며 왜 위대한 노노키가 산에서 내려왔냐고 겁에 질려 말해. 히카루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해. 요시키가 끼어들지 말라고 말해. 그런 것들이 자신을 무섭게 한다고 설명해. 히카루가 그걸 이해하고 한 걸음 내딛어. 하지만 할머니가 무서워서 도망가며 저리 가, 여기서 나가 라고 소리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려.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가라고 하지만 히카루의 눈이 빨갛게 변해.
두 친구가 마을에 도착하고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진짜 히카루가 죽은 거냐고 물어봐. 가짜 히카루가 그렇다고 대답해. 몸은 따뜻하고 심장은 뛰지만 죽었다고 계속 말해. 그를 발견했을 때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어 말해. 그날 기억나는 건 산속에서 오래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알려줘. 아무 느낌도 없었고 히카루가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 그리고 갑자기 지금 상태가 됐다고 말해. 요시키가 그의 문 앞에 도착하고 가짜 히카루가 내일 보자고 인사해. 히카루가 떠나기 전 요시키가 그를 좋아하냐고 물어봐. 히카루가 놀라면서 그렇다고 대답해. 요시키는 혼잣말로 처음 듣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울면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라고 말해.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히카루는 떠나. 요시키가 이 생물을 꿈꾸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봐. 이상한 생물이 할머니 집에 다가오는 걸 보여줘.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해. 생물이 무서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해. 소포가 있다고 하면서 할머니는 무서워서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때 요시키가 가족 소리에 깨어나. 그 사이에 괴물이 아줌마 집에 들어가려 다 하는 장면이 보여진다. 그리고 요시키가 울음을 터뜨린다. 노파가 말한다. 이런 시간에 택배라니 말도 안 돼. 그리고 괴물은 그녀가 안에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한다. 마스우라 부인.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러댄다. 그 사이에 요시키가 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고 나서 마스우라 부인 집에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히카루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안에 있어. 마스우라 부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요시키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 히카루. 그 후 경찰들이 마스우라 부인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딸에게 신원이 확인된다.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말한다. 다음은 내가 차례야. 그는 계속 말한다. 위대한 나노키가 날 데리러 올 거라고. 그 사이에 두 남자가 말하는데 엔도 의식이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 다음 타나카가 타케다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는 아침에 거기로 갈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움을 제공할 거라고 한다. 타나카는 쿠비타치 마을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사건은 히카루가 요시키에게 너무 빨리 자전거를 타니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요시키가 갑자기 멈춘다. 히카루가 멈춘다고 야단친다. 하지만 요시키는 앞에 경찰차가 보여서 멈췄던 거다.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히카루는 마스우라 부인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한다. 요시키는 그녀 이름이 마스우라라며 비명을 지르는 얼굴을 떠올린다. 히카루는 경찰차를 처음 본 거라 신이 난다. 요시키는 긴장하며 그를 바라본다. 한편 타나카가 차를 몰고 마을에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히카루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서 있고 여학생이 말한다. 오늘 아침 수업에서 하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요시키가 대답한다. 노파 얘기야? 여학생이 그렇다고 답한다. 그녀는 주먹을 목구멍에 찔러 자살했다고 한다. 친구가 두려움에 소리치며 그녀가 보면 안 되는 걸 봤던 게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요시키는 히카루를 바라보며 노파 살인에 연루된 거 아니냐고 의심한다. 또 다른 학생이 최근 벌어진 무서운 일들이 자기를 겁먹게 한다고 말한다. 겁먹은 친구는 저주받은 것 같다며 터널 공사 때문에 항상 동산문 길로 집에 간다고 한다. 숲길을 지름길로 택했는데 숲이 너무 무섭다고 덧붙인다. 여학생이 그의 말에 긴장한다. 친구는 숲을 뚫어볼 수 없고 올려다볼 때 몸이 얼어버린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또 다른 학생이 이 이야기가 좋다고 외치지만 친구는 요시키에게 자기 집까지 같이 가자고 부탁한다. 그러나 요시키는 히카루를 바라보며 거절한다. 친구는 왜 안 가냐며 용기 시험이라며 간절히 부탁한다. 요시키는 이 일은 관광객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계속 애원한다. 갑자기 히카루가 나타나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말한다. 모두 놀라며 정말이냐고 묻는다. 한 학생이 묻는다. 공포 영화 보다가 기절 안 했어. 히카루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무섭다며 요시키에게 그렇지 하고 묻는다. 요시키는 긴장하며 하고 대답한다. 친구가 요시키, 유키, 아사코, 히카루가 같이 집에 간다고 설명한다. 아사코가 다 같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한다. 한편 타나카가 마을에 도착해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이 그에게 너무 늦었다고 소리친다. 타나카가 더위 때문에 안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한다. 버려진 집이 보이고
타나카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됐다고 말한다. 타나카가 집문 유리를 깨고 모두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곳이 끔찍하다는 걸 본다. 타나카는 서 있는 다케다라는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 다케다는 아버지가 겁먹어서 방에서 나와 자살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타나카는 그 말을 듣고 웃는다. 다케다는 화가 나서 타나카의 옷을 잡아 끌며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타나카 회사가 이곳을 망쳤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타나카는 무지한 회사가 땅을 바꾸게 놔뒀으면 재앙이 났을 텐데 자기 회사가 막아줬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을 사람이 말하길 회사라니 누군지 알기만 했어도 그리고 마츠라 부인뿐 아니라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엔도 가문의 아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어서 의식이 실패했고 그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덧붙인다. 5 친구가 숲에 도착해 두려움에 휩싸인 채 바라보고 있다. 아사코가 유키에게 무서운지 묻는다. 유키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한다. 갑자기 친구가 무서워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숲으로 들어가고 친구가 그들을 따라잡는다. 그 후 숲길을 무사히 건넜음을 보여준다. 친구가 집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돌아갈 때 조심하라고 인사한다. 한편 오래된 포스터가 보이고 다나카가 위대한 노노키라고 말한다. 그는 그 여자가 과거에 뭔가를 봤을 거라고 설명한다. 마을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산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걸 봤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다나카는 그것 때문에 미쳤을 거라고 추측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원래 그렇지 않았다며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다나카가 그녀를 잘 알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 산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끌렸다고 덧붙인다. 한편 내 친구가 숲에 있고 요시키가 숲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사코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유키가 벌레에 물렸다고 설명한다. 오사카는 분위기에 신이 나 있었다. 요시키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걷는 동안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시키가 갑자기 숲속에서 굽은 흰 선을 보는데 그 선이 모양을 바꾼다. 요시키는 이게 뭔지 궁금해한다. 요시키가 머리가 긴 존재가 좌우로 흔들리며 다가오는 걸 본다. 요시키가 무서워하지만 히카루가 봤어. 너를 쫓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듣는다. 그리고 이건 좋지 않다며 그의 눈이 붉게 빛난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고 히카루가 비명을 지르며 코피가 난다. 한편 다나카가 마을 사람들과 앉아있고 누군가 왜 미카사 집에 왔냐고 묻는다. 다나카는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미카사 집 신사에 보호막을 쳤다고 말한다. 모두 놀라고 그는 오늘 아침 산에 갔다가 이 가방을 발견했다고 덧붙인다. 마을 사람이 코에이가 쓰던 가방이라며 아들 히카루가 산에 가져갔는지 궁금해한다. 다나카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자 얼굴이 새겨진 검은 돌을 보고 모두 공포에 질린다. 다나카는 그게 사람의 머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왜 이런 게 가방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다나카는 숲의 영혼을 쫓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답한다. 다나카가 그것을 들고 웃으며 이 돌만 있으면 해칠 일 없을 거라고 말한다. 처음엔 이게 산 훼손과 관련된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이 산 훼손이 끝난 거냐고 묻는다. 다나카는 할머니 사건 이후엔 모든 걸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과장이라 답한다. 야키타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다나카는 산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놀란다. 다나카는 그가 우리를 위해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덧붙인다. 한 명이 유키 말이 맞다고 하고 쿠바타시가 요다카리 키보가이야마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다나카가 이제 수색해도 되냐고 묻는다.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아사코가 고통스러워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소리가 뭐냐고 생각하다 땅에 쓰러진다. 유키가 그녀에게 부르자 갑자기 오사코가 유키의 손을 잡아 끌며 둘이 숲속으로 달려간다. 그 순간 요시키가 히카루를 깨우고 히카루가 눈을 뜨자 요시키가 괜찮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코를 감싸며 코피라고 대답하고 휴지가 있냐고 묻는다. 요시키가 없다고 답하고 그가 뭘 했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이 녀석이 요시키에게 달라붙으려 해서 눌러부수고 먹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흡수하거나 삼킨 것 같은데 역겨워서 코피가 났다고 덧붙인다. 히카루가 요시키에게 자신만 바라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이유는 요시키가 그걸 보고 있어서라며
자신만 붙어도 된다고 말한다. 요시키가 놀라지만 히카루가 셔츠를 잡아 끌며 무지하다고 꾸짖고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또 뭔가 보면 알려달라고 명령한다. 요시키가 셔츠 끌지 말라고 부탁한다. 한편 아스카와 유키는 숲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떠난 것에 미안해하지만 히카루가 피 흘리는 걸 보고 걱정한다. 히카루가 넘어졌다고 설명한다. 유키가 큰 쾅 소리를 들었다고 확인한다. 히카루가 누군가 실수로 음파총을 쐈을지도 모른다며 진정하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한다. 아사코가 이 소리가 자신들 때문에 시작된 건지 숲의 무서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혼잣말한다. 그리고 히카루가 붉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오사코가 계속 말한다. 서로 상대를 무효화시킨 거냐고, 요시키가 히카루에게 정말 다치지 않았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고통이라는 감각을 모른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히카루가 요시키를 살피듯 바라보며 혼잣말한다. 데려갈 필요 없다. 어차피 내 곁에 있을 거니까. 갑자기 불꽃이 보이고 히카루가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한다. 절대 뺏기지 않게 할 거야. 그 후 불타는 파편들이 보이고 누군가 말한다. 히카루,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얼른 결혼해라. 히카루가 뭐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그 사람이 큰 우노키가 그녀를 산으로 데려갈 거라고 대답하며 엔도 가문의 규칙이라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약속이 있다고 말한다. 결혼하면 그녀는 안전할 거라고. 히카루가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지 묻는 소리가 들린다. 그 사람이 외로워서 그렇다며 우리 가족에는 해가 안 가지만 가까운 누군가는 데려간다고,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답한다. 히카루가 충격받아 외로움을 느낀다. 나중에 학교에서 요시키와 히카루가 방에 있는데 요시키가 히카루가 어떻게 그걸 삼켰는지 이해하려 한다. 히카루가 셔츠를 열어 보여주며 보라고 한다. 요시키가 보고 충격받는다. 히카루 배에 찢어진 자국이 있다. 히카루가 손 넣어볼래 묻는다. 요시키가 손을 넣고 비명을 지르자 히카루가 그의 손을 잡는다. 요시키가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설명한다. 히카루가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요시키가 양념한 생닭 같고 차갑다고 답한다. 히카루가 너 좀 따뜻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랜만에 몸 안에 생명체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손을 더 깊이 넣으라고 부탁한다. 요시키가 깊숙이 손을 넣고 히카루가 행복해 한다. 그러다 요시키가 뭔가에 잡아당겨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재빨리 손을 뺀다. 히카루가 웃으며 겁먹었냐고 묻는다. 요시키가 그게 뭐냐고 묻는다. 그리고 손을 닦는다. 히카루가 그 느낌이 싫었냐고 묻는다. 요시키가 히카루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채우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시인 아니냐고 묻는다. 히카루가 아마 그렇다고 답한다. 그리고 요시키가 웃는다. 가게에서 아줌마가 쇼핑 중이고 점원이 요시키에게 여동생 얘기를 하며 묻자 요시키가 그녀를 바라본다. 점원이 계속 말하길 그의 여동생이 학교에 자주 결석해서 야마자키 가족이 걱정하고 있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고 그를 보면서 수다도 엄청 떨고 요시키는 그녀와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녀가 잔돈을 건네주고 그는 가게를 나서면서 히카루 안에 손을 넣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린다. 그는 자전거 쪽으로 다가간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손을 잡으며 당장 멈추라고 한다. 그는 뒤돌아보니 가게 아주머니가 큰일 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요시키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다. 아주머니는 그가 엄청 위험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안 그러면 엉켜버릴 거라고 충고한다. 요시키가 놀라서 엉킨다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아주머니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너무 엉키면 인간으로 남아있지 못할 거라고 덧붙인다. 요시키가 묻는다. 넌 누구냐고?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겁먹지 말라고 답한다. 난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주부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뿐이라고. 그녀가 고보타시 마을 근처 산에 있는 금지 구역을 아냐고 묻는다. 그곳에서 무서운 기운이 한동안 느껴졌다고 계속 말한다. 요시키가 내레이션으로 그 산은 자신이 친구 히카루를 잃은 바로 그 산이라고 말한다. 아주머니가 말하길 최근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고 그 무서운 기운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한다. 그녀가 묻는다. 그 기운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고? 요시키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뭔가 알고 있냐고도 묻는다. 아주머니가 그렇다고 답한다. 사실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하며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겠다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
분명히 내만의 이유가 있다고 덧붙인다. 요시키가 히카루를 떠올린다. 아주머니는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하며 자신의 번호를 준다. 밤에 요시키는 휴대폰에서 리아 쿠리바야시라는 이름을 본다. 그 후 그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리는데 특히 히카루 안에 손을 넣었던 순간을 기억한다.